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평안히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날이 춥다가 오늘 오후에는 좀 날이 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특별히 뉴스타운 TV에 조우석 평론가의 영상을 많이 시청합니다. 며칠 전에 조우석 평론가는 봉준호의 기생충이 왜 좌익 영화인가를 보여주는 비판 영상을 올렸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양해를 구해서 올렸는데 무려 15만 명 이상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우석 선생님의 정확하게 사회를 보는 시각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이후 며칠 뒤에 조우석 선생님은 이어령 씨를 비판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어령 씨가 영화 기생충을 보고 그 영화가 상생을 알리는 영화라고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하였습니다. 즉 좌익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연쇄살인을 벌이며 가진 사람들, 특히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플롯의 악한 영화를 보고 어떻게 이런 영화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상생을 보여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비판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우석 선생님은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의 삶의 여러 대목을 인용해 가면서 논평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 단물만 빨아먹고 사회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전형이 이어령 씨라고 평론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역시 이 영상을 보면서 100% 동감하였습니다.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고 하면 단순히 존경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80년이 넘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큰 번영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사랑을 얻었으면 지금처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붕괴되는 시점에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고 좌익 세상을 꿈꾸는 것은 지금의 모든 번영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어령 씨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와 함께 강연의 자리에 나와서 구약 성경은 신화로 봐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을 펴고 마치 자기가 성경 전체를 관통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기에 참으로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회를 인도하는 목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의 의견을 내내 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 역시 상당히 측은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어령 씨가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인문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기에 제대로 반박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강연들을 보면 이어령 씨는 목사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처럼 내내 강연을 주도해가며 이끌어 나갔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는 목사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령 씨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뉴스에 보도되는 그의 기독교 관련 기사를 보면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냄새가 그에게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어령 씨는 성경을 고대 문학의 하나 정도로 인문학의 담론거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경에 관한 한, 기독교에 관한 한 초신자입니다. 그는 성경을 거의 다 비유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인문학적 사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저는 목사로서 이어령 씨의 세상 이야기하는 거,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여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순한 복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철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이어령 씨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세상의 초보 학문입니다. 말 그대로 철학과 속임수입니다. 골로새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어령 씨 같은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우석 평론가의 이어령 비판 영상을 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유튜브, 뉴스, SNS 어떤 기사에서 이어령 씨가 기독교에 관해 말하는 거 여기에 시간을 쓰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인문학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세상 글은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어령 씨 같은 초보 기독교인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단 1분도 머리를 조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예수님께 속하였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조심해서 분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하는 눈, 특별히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 마귀의 영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하는 눈, 이 눈을 우리 온 국민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공유하도록 허락해 주신 뉴스타운 TV 그리고 조우석 평론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탄 뒤에 이 나라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호떡집에 불났다는 표현은 이렇게 슬직하지 않은 판단이 들었습니다. 언론도 호들갑이지만 정치권까지 숟가락을 얹자고 덕 좀 보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눈먼 소동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가치 없는 눈먼 소동이라고 봅니다. 외국에서 상을 탔다고 해서 기생충이란 영화가 영화로 포장된 독극물이라고 하는 성격이 저는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영화로 포장된 독극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외국에서 상 탔다고 독극물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빠져 도만 움직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부안해동하는 건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좌빨이 장난치는 문화현상. 대한민국 문화계를 움직이고 있고 장난치는 좌빨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충동질해서 부자와 기업인은 죽여도 좋다고 하는 이 엉터리 영화의 선전선동을 미처 못 알아채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나라의 사대주의 풍토가 문제는 문제라고 봅니다. 외국에서 탕을 탔으니까 무조건 좋다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사대주의에 쩔었는지 저는 실로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 사기극을 어찌어찌 교묘하게 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노벨상이라도 탔다고 치겠습니다. 그 경우 그 평양돼지 김정은이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추대하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탔으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여벌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눈먼 사대주의의 발상이 이루어질 만한 나라가 이 나라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전 이 와중에 정말 일반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오래전 이 나라 문화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이 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통하는 이어령 선생의 조선일보 기고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랬던 거는 그분이 이 영화 기생충에 대한 찬양을 늘어놨는데 이 웃기는 글에서 이어령은 한국인에게는 본래 문화예술적 재능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덕담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치겠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서양에 기대던 달빛 문화에서 햇빛 문화로 진화하는 징후라고 떠들었는데 그것도 한 번쯤 못 해볼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난 건 이 대목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했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 안에 휴머니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황당한 헛소리 중에 헛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영화 기생충에 어디 휴머니티가 있습니까? 어디에 휴머니즘이 흘렀습니까? 기생충은 한마디로 연쇄살인극입니다. 블랙 코미디다, 사회 고발이다, 뭐다 하는 건 그런 포장을 걷어내면 가난한 가족이 사기 취업에 성공해서 부잣집에 들어가 그 집에 감사하기는커녕 끝내 주인집 남자를 식칼로 살해하고 끝내 그 딸의 영혼까지 빼앗는다라고 하는 흉악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디 휴머니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효령 당신이 이 영화를 봤습니까? 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쇄살인극에서 무려 4명이나 죽습니다. 저는 그걸 피바다의 복수극이라고 보입니다. 이 피바다의 복수극에 어디에 휴머니티 비스무리한 것이 들어있다는 소리인지 저는 이효령 당신을 저는 감히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효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 파산자의 다름 아니다 라는 판단을 이 방송에서 내리겠습니다. 이효령은 1934년생 대한민국의 원로이지만 저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해악을 끼치고 있다. 국민을 감히 속이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적 파산자라고 하는 딱지를 내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영화 보긴 봤습니까? 라고 하는 힐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상을 탔으니까 그 영화에는 자동적으로 휴머니티가 담겨 있다고 떠버리는 게 이효령 당신의 진면목입니까? 자,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거는 이효령의 다음 얘기인데 그 영화에는 영웅도 악당도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에는 영웅도 없고 악당도 없다. 그래서 기생과 숙주의 관계를 떠나 상상의 구조가 펼쳐져 있다라고 떠들어댄 대목을 신문에서 보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이 대목도 완전히 영화를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착한 기업인에게 이유도 없이 달려들어서 고요를 빨아먹고 이유도 없이 식칼로 살해하는 게 이효령 당신이 얘기하는 상생입니까? 이게 바로 상생의 구조라고 당신은 떠들어대는 것입니까? 저는 조선일보 지면을 여러분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상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상생이었다라고 하는 제목이 달린 조선일보 신문을 보고 좀 기겁을 했습니다. 이 안에 어디가 이효령 씨가 얘기한 대목에는 이 영화에 유머러스가 많이 있다 뭐 얘기도 하는데 저는 봉준호식의 위약적인 유머가 깔려있긴 깔려있지만 저는 이게 영화에 흐르는 정당한 유머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효령은 완전히 영화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효령 해석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큰 정치적인 오류라고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화라고 하는 대중예술이자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적 오류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자 세상을 갈아엎고 좌익 세상을 앞당기자고 하는 이 영화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떡하니 거기에 면죄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휴머니티가 흐르고 있고 상생의 구조가 펼쳐져 있고 이걸 통해서 한국인의 문화적인 재능이 세계에 알려졌다? 여보십시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당신은 거꾸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통해온 이효령 선생한테 오늘 저는 지적 파산자라고 하는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효령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 5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50년 동안 넘게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효령한테는 통찰과 분석이 없었다고 봅니다. 원로다운 무게감 역시 없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효령의 약점이 또 있습니다. 악을 보고서 악이라고 지적하는 용기조차 없습니다. 어찌 사회 원로가 그렇게 비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효령의 실체를 모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효령을 가리켜서 언어의 마술사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석학이라고 높여 부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저는 재승박덕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효령이라고 봅니다. 오늘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이효령은 1934년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무려 반세기가 넘게 사회적인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효령을 존경하는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그동안 우리가 뭐가 쉬워서 헛개비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효령의 말은 대부분 공허한 재담에 그치고 만다는 점을 전부터 눈치를 채웠습니다. 듣는 순간에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돌아서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사회에 무책임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덕담 한마디 한 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이효령식 헛소리, 즉
아무 말 대잔치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여령은 그의 명성을 높았던 첫 번째 계기는 1962년도에 나왔던 에세이집 흙 속의 저 바람 속에였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에세이집입니다.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글을 다시 묶은 거에 불과한데 이 사람의 감각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여령을 높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이여령의 한계가 모두 그 책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그 책에 담겨 있는 건 이상하게도 지금 보면 말이 안 됩니다. 한국 풍토에 대한 자학과 비판이 전부입니다.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한국이 문화가 잘못되고 풍토가 문제 있다고 자학과 비판을 하던 이여령이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축소지향형의 일본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또 일본을 느닷없이 후려 패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헛된 자부심을 불어넣어주기 바빴습니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들어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비하, 한국 문화에 대한 자학은 뭐고 일본을 때리면서 한국 문화가 굉장하다고 떠버리는 이건 뭡니까? 어떤 게 이여령이가 보는 한국 문화의 진짜 모습입니까? 저는 축소지향형의 일본 얘기할 때는 벌써 이여령이가 180도 달라진 그때 한국 사회의 흐름이 얼치기 민족주의에 감염이 되고 있었는데 얼치기 민족주의 시각에 올라탔다고 봅니다. 그래서 60년대에 있었던 한국에 대한 자학에서 한국에 대한 뻥튀기, 요즘 말로 국뽕에 올라탄 것입니다. 국뽕의 원조쯤에는 이여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여령을 이렇게 봅니다. 본래가 자기의 시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지식인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여령이 얘기했던 일본론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일본론이고 일본 문화론이었다면 지난해 여름 이 나라 민정수석 조국이가 축창가를 불렀던 반일운동, 한일 파국의 국면에서 이 나라 문재인이가 물론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한일, 반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반일 선동의 국면에서 무언가 원로다운 발언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확신했다면 더 일본을 밟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여령이가 뭐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한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회 갈등과 이 대한민국의 현안을 놓고서 이여령이가 단 한 번이라도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여령의 진면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여령은 비겁한 지식인의 초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또 하나 이여령에 대해서 냉정한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여령의 평생은 평생 양지만 따라다녔고 자기 손에 흙을 묻혀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여령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반공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종북 좌파 세력 앞에 쉽게 꼬랑지를 내리는 투항하는 바보짓도 일상적으로 합니다. 이여령도 예외일 리 없는데 저는 이런 일을 다 몽땅 위선자라고 봅니다. 더 정확하게 제가 쓰는 용어를 빌리면 위선적 리버럴리스트가 이여령의 초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위선적 리버럴리스트는 패션 좌파와 50보 100보입니다. 종북 좌파라고 동전의 양립을 이룹니다. 그게 이여령의 한계고 이번에 드러났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가 이번에 영화 기생충을 보고 헛소리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래고 이여령의 실체를 재확인했다. 그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여령 그분은 나이가 80대 중후반이 됐고 지난해에 암 선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 돼서
어찌 해볼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쏙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이 나라 원로로 떠받들어지는 분에게 모진 소리를 해서 가슴이 아픈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방송은 인신공격이나 비난이 아니고 정당한 비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년의 이어령 선생이, 말년의 이어령 선생이 부디 자중자애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중자애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마지막 방법이고, 이어령 선생,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조언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코 비난이 아니고 정당한 비판이라는 걸 재확인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무거우나 이 사회의 정당한 비판과 비평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걸 여러분 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